자, 이번 시간은요, 기본 미적분의 우리 9단원, 극대극소와 미분 단원 내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미적분은요, 이 미분 파트에 대해서는 9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그래프를 실제 우리가 그리는 단원이 바로 이 9단원. 9단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자, 9단원 첫 번째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수2를 이전에 배웠어요. 그 수학 2에서 배웠던 이론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함수 y는 fx입니다. 이건 뭐 연속이나 뭐 미분가는 그런 전제 조건이 존재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명제를 제가 한번 끌고 들어갈게요. 자, 임의의 x1과 x2 중에서 x2가 더 클 때 fx1에 대한 함수값과 fx2 이 함수값 중에서 fx2가 더 크다. 자, 이러한 말이 보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자, 그 함수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여기까지.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1과 x2의 대소관계에서 x2가 더 클 때 이번 거꾸로 fx1의 함수값이 fx2의 함수값보다 더 클 때, 이럴 땐 우리가 그 함수를 뭐 하다?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포인트는요, 이 각각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죠. 각각은 서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양쪽 다 참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들어갈 거냐면 전제를 좀 잡을게요.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를 잡아놨어요.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까지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자, 그 함수를 미분했더니 그 녀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었죠? 그럼 그 함수는 뭐 한다? 증가한다. 여기까지.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f'x가 0보다 작으면 그 함수는 뭐 한다? 그렇죠? 감소한다.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제에서 주의사항은요, 각각의 명제 역은 성립하지 않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역이 성립하지 않은 대표적인 판례, 우리 수투에서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였죠? 증가에 대한 판례가 fx는 x세제곱, 감소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원점에서 한번 튕기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수투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하고 넘어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자, 세 번째 마찬가지 이번에는요, 동일하게 미분 가능이라는 전제 조건 하나 놓은 상태에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명제가,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문제에서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즉,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자, 증가해서 일로 못 간다면, 증가가 먼저 나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f'x가 어떤 범위를 줘야 되겠죠? 0 이상 등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요 등호를 붙는 이유가 바로 요 발레를 제거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어떤 함수가 감소한단 말이 먼저 문제에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f'x가 어떻다? 0 이하다. 여기서 등호가 붙어준 건 요 발레를 제거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역은 성립하지가 않죠. 이 역이 성립하지가 않은 대표적인 발레는 둘 다 똑같고 어떤 함수에 대한 해석이었죠? 상수함수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녀석에 대한 발레는 상수함수. 왜냐하면 여기서 현재 등호가 있다는 건 f'x가 0 미만 또는 0이라는 얘기니까 또는의 관계에서 그게 0보다 작은 것만 넘어가 버리면 상수함수인데 우리가 그 함수를 감소한다고 말을 못하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 수2에서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명제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요, 문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이론은 수2에서도 동일하게 배웠던 이론이에요. 다만 그때는 그 내용을 다항함수에 적용했다면 이번엔 그 이론을 초월함수에 적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자, 증가함수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아직 증가인지 감소인지 내가 모르는 거고요. 자, 첫 번째. fx가 lnx-x, x가 진수니까 당연히 0초가 조건 잡아줘야 될 거고요. 증가감소니까 우리가 2분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f'x. f'x는 x분의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한 해석을 할 거냐면요. f'x가 0보다 크다를 확인하면 그 함수를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증가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요 명제에 대한 해석 먼저 해볼게요. f'x 우리가 미분 잡아놨고 x분의 1 마이너스 1 0초가다 1 넘어가서 양변에 x 곱할 건데 x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을 건드리진 않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증가 첫 번째 우리 해석 하나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다. 이걸 내가 확인하는 순간 뭐 한다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감소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 별거 있나? 식 똑같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x가 1보다 크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상황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이 답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어떻게 답안을 제시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가 1보다 작다인데 요건 당연한 조건이니까 그거까지 해석해주면 이 부분에서 그 함수가 증가한다고 대답하고 이 부분에서 이 함수가 감소한다고 대답하되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답안 제시가 맞는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 증가와 감소가 나뉘는 경계선 부분 지금 x가 얼마일 때죠? 1일 때죠? 그 부분까지도 양쪽에다 포함해서 답안을 제시하게끔 교육과정 개편됐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식에는 등호가 절대 붙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2번 가주면은요. 자, 2번에서는 fx가 x 플러스 x분의 1이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 대한 증가 감소는 따져볼게요. 자, 미분해주면 f'x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미분에 대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분할게요. x제곱으로 통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f'x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해석을 문제에 적용시킬게요. f'x 여기 들어있네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다는 해석이 되겠죠. 확인하죠. 자, 완전제곱식은 0 초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선 x가 분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x0은 빼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분모는 항상 0 초과. 그럼 이 녀석에 대한 부호는 누구 때문에? 분자 때문에 끌고 오겠죠. 그래서 분자만 끌고 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인수분 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x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서 마이너스보다 작고 플러스 1보다 크다 잡아주면 첫 번째 해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다. 이때 우리가 그 함수를 뭐 한다고 조사할 수 있죠? 감소한다. 자, 식은 다 계산했고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최종적으로 답안 제시 어떻게 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에서 보시면은요. 자, x가 마이너스 1 이하 그리고 x가 1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다 대답할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감소한다라고 대답할 건데 이렇게 답을 써버리면 약간 문제가 생기죠? 바로 여기요. 우리 x 얼마 빼기로 했죠? 0 빼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0을 빼줘야 돼요. 0을 빼주면 그 구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작성하면 마이너스 1, x 0, 그리고 0, x 1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다 라고 대답해줘야 완벽하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볼게요. fx가 k-x2의 x제곱이고요. 이 녀석이 항상 감소한대요. 항상 감소한대요. 이럴 때 k의 최대값 구하셔. 자, 지금 뭐냐면 자,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감소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감소하라고 했다는 건 내가 어떤 식을 써달라는 얘기냐면 f'x가 어떻게? 0 이상 이 식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얘기죠.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바로 도함수 끌고 들어갈게요. 자, f'x. 자, f'x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k-x 그리고 2의 x제곱에 지수 미분하면 2x 여기까지 우리가 도함수 잡을 수 있고요. 도함수 좀 정리할게요. 이 녀석을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묶어버리죠. 자, 마이너스 2의 x제곱 묶으면 앞에서는 자 1이 생길 거고요. 자, 뒤에서 2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같이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놓고요. 2x k-x
이렇게 우리가 식 정리할 수 있겠죠. 괄호 안에 한 번만 좀 더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x제곱의 이 안에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 여기까지 우리 식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거 뭐라고요? 이 도함수가 0 이하가 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이만큼이요. 이만큼. 자 요만큼 확인할게요. 우리 거듭 제곱꼴이 항상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노란색 부분이 항상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항상 음수니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죠? 요만큼이 어떤 걸 확인한다면 0 이상임을 확인한다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 이게 어떤을 0 이상을 성립하게끔 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그러면 이제 수상하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네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최고차의 계수 플러스 만족했으니까 x축에 다 있거나 붕 떠 있으면 되겠죠. 바로 우리 판별식 끌고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 되겠죠. 이 녀석이 0 이하. 자, 인수분해 잡아주면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 0 이하니까 최종적인 우리의 답안은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루트 2 사이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샵 1에서 두 번째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해석을 볼 거고요. 자, 우리 함수 극대와 극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전제를 자, y는 fx에 대해서 x 이꼴 a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이요. 자, a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첫 번째 그 구간의 함수값들 중에서 a를 집어넣었더니 가장 크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x 이꼴 a에서 뭐가 극대가 있다고 표현하고요. fa를 우리는 극대 값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동일한 해석으로 그 구간에서 a를 집어넣었더니 가장 작더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x 이꼴 a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극소가 된다고 표현하고 fa를 극소값.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해석에서는 잘 쓰진 않았어요. 제가 어떠한 전제로 잡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우리는 실제 수투에서는 요 해석을 갖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 대부분 문제를 접근하게 됐던 거고요. 하지만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뭘 끌고 들어갈 거냐면 우리 극값과 미분계수 볼게요.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해석했던 그 값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함을 추가시킬 거예요. 미분이 가능함을. 자, 미분이 가능함을 추가시키면 잘 들으세요. y는 fx에서 x 이꼴 a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지금 전제는 미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f'a는 얼마다? 그렇죠. 0이다 이렇게. 다만 이 명제에서도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뭐죠?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그 지점에서 항상 극값을 갖는다? 그렇진 않았죠. 대표적인 발레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3차 함수 같은 거 이런 거요. 이렇게 우리 생기는 부분을 y는 fx라고 했을 때 바로 요점 우리 한번 튕기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우리 배웠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배웠던 요 지점이 바로 그 발레죠.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됐지만 극값 내지는 극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 우리가 판정하는 방법을 좀 볼 건데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투에서도 많이 봤던 미분 가능성을 포함해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함수요. 도함수를 갖고 제가 써볼게요. 자, 제가 이미 제목 자체를 도함수로 판정한다는 건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래프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녀석과 y는 fx라고 한번 해보죠. 뭐 수트에서도 봤겠지만, 자, 극대점 그리고 극소점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나눠서 했었죠.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 그래프 기원 가볼까요? 자, 도함수 그래프 기원 가기 위해서 x축을 추가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놔보죠. 우리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y는 f'x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함수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x축 윗부분에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원함수가 감소하니까 도함수는 x축 아랫부분에서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럴 때 바로 요 극대점 접선의 기울기 0되고 극소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부분이 바로 도함수에선 x축 위에서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갖고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0은 됐죠. f'알파가 0은 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극대점을 만족시키는 x. 이어서 자, 이 부분 마찬가지로 f' 베타는 0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만 0 된다고 극점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죠. 그렇게 자,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도함수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원함수는 감소하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극소를 만드는 x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 우리가 도함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자,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도 극대극소를 판정했다면 이계도함수를 통해서도 극대극소에 대한 판정은 가능은 하거든요. 다만 이거의 증명은 좀 뒤에서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우리 명제관계만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계도함수에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도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온 상황까지 판정했어요. 다만 그럼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혹은 극값을 만드는 지점이 맞는지는 모르죠. 극대인지 극소인지 혹은 그냥 튕기는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해버렸냐면 이계도함수에다가도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이계도함수에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0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상황. 그 경우면 우리는 x 이퀄 알파에서 극대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0을 만드는 값을 찾았는데, 그럼 이 베타가 극대를 만드는지 극소를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접선의 기울기만 0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계도함수에다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번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이번에 x 이퀄 베타에 대해서는 극소를 만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그 판단의 근거는 뒤에서 볼 거고요. 이 명제는 역도 성립하진 않아요. 같이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럼 1-3번 들어갈게요. 첫 번째,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인데요. 이거 극값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분석해 볼게요. 자, 극값에 대한 해석을 할 거니까 미분하죠. f'x 들어가는 몫의 미분법,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그리고 2x 여기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식 한 번 더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자,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극값을 만든 x는 이 값이 얼마 되는 거?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일단 찾아야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도 확인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자에서 0 나오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분자만 따로 뺄게요. 자, 분자만 따로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0인 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자, 요럴 때 항상 특징은 뭐냐면은요, 가능한 요거 마이너스 살려서 제가 마이너스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양변에 곱하지 않고. 자, 그럼 x제곱 빼기 1이 0 여기까지 인수분해 주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 극값을 만드는 x는 뭐뭐 표현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문제는 여기서 요거까지 구별할게요. 극값을 만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1차 인수, 1차 인수 각각 홀수차 인수에 대한 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극값을 만든 x로 볼 수 있다. 다만 2차나 4차 이런 식으로 짝수차 인수에서 나오는 그 해는 극값을 만드는 x는 아니었어요. 접선의 기울기만 0이 될 뿐. 여기까지 판단 가능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제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까지 판단해 볼게요. 자,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은 뭐로 한다고요?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는 바로 도함수의 부호요. 도함수의 부호. 자, 지금 도함수의 부호인데 분모는 항상 플러스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분자의 부호가 곧 도함수의 부호랑 같겠네요. 그러면 분자의 부호가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분자를 썼고요. 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보통 방정식에서 그냥 편하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거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그 부호를 살렸죠. 왜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부호가 바뀌어서 제가 그거를 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 기억만 그려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최고차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녀석. 이게 y는 요식 기준으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살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도함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개형을 갖겠네요. 그러면 원함수는요. 감소, 증가, 감소니까 대략적인 원함수 그래프 개형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우리는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1임을 판단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 되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극소값은 원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극대값은 원함수에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2번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번은 fx가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고요. 문제 자체에서 x가 0에서 2파이까지로만 일단 살려놨고요. 자, 마찬가지로 극대극소로 구별하러 갈 거니까 미분해보죠. f'(x). 자, f'x는요.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어서 마이너스 sin x 여기까지. 자, 플러스 sin x 마이너스 sin x 사라질 거고요. 남는 식의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까지 끌고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또 그 값을 만드는 x는 이 녀석이 0 되는 값 찾는 거예요. 자, 얘부터 볼게요. x 0 가능하면 되는데 0 빠졌죠? 0 빠졌죠? 즉 그러면 요거 갖고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요 주기 하나의 주기 안에서 코사인을 0 만드는 x값은 머릿속에 들어있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기본 해석이에요. 자, 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 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뱉었던 코사인 그래프 볼게요. 여기가 2파이까지. 자, 코사인 최대값부터 출발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체크했고요. 자, 지금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부호인데 x요. 곱하기 x 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다만 x가 0부터 2파이 사이니까 x는 플러스. 그럼 결론적으로 도함수의 부호는 코사인이다 결정해 주겠네요. 자, 코사인 부호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나요? 자, 그럼 원함수는 실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x 이꼴 2분의 파이, 여기가 x 이꼴 2분의 3파이. 어떤 해석할 수 있겠죠?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이 극대값, 2분의 3파이를 원함수에 대입한 값이 극소값. 상황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일단 4번 들어갈게요. 자, fx가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 상태에서 x가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요. 나머지 미정계수랑 극대값까지 구하시오라는 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어쨌든 극대극소 떠들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게요. f'x. 자, 목셈 이유법 잡아주면 x-1의 제곱분의 2x 플러스 a x-1 빼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1 여기까지 우리 도함수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3 대입하면 극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원함수에 대입해줘야 되겠죠? F3이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 그럼 F3이면 2분의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1.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바로 3에서 극소 나오잖아요. 자, 극값을 만든 x는 뭐죠? 도함수가 얼마 되는가? 0으로 만들어주는 값. 그러면 자, 두 번째 우리 해석은요. 도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도함수에다가 우리 3을 대입해 주면은요. 자, 4분의. 자, 3 대입했으니까 6 플러스 a 2 마이너스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AB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B 값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극대값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AB 값은 제가 여기다 체크할게요. A 값이 마이너스 7, B 값이 10.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A, B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극대값. 자, 그 얘기는 일단 F'X를 조금 더 정리해줘야 되겠죠? F'X 정리하면 X-의 제곱분의 자, 여기서 잡아놓은 A, B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그럼 2X 플러스 A 자리에 마이너스 7 그리고 X 마이너스 1 빼기 자, X제곱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X B가 10이니까 플러스 10 여기까지가 도함수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보면 극대값을 구한다는 건 극값을 만드는 X를 하나 더 찾아주시면 되겠죠? 또 분모 0 못 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어차피 그러면 요 녀석을 0이라고 한다면 분자만 따로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자만 따로 뽑아서 내림차원 정리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x 플러스 7x니까 마이너스 2x 이어서 플러스 7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분자만 따로 뺐어요. 자, 분자만 인수분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나온 x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겠죠. 이렇게 그 문제에서 3인 거 줬고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더 구했네요. 내가 원하는 극대값은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원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극대값까지 나오겠죠.